우리가 설명회를 한 2주 전에 한번 했었고요. 오늘 아까 2시 한번 했고 이제 4시 하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우리 학교 와서 저녁에 우리 학생들이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자세히 학교 생활이 어떤지 즉 재학생들한테 물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설명 듣는 것보다 우리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직접 학생들한테 즉 우리 후배들 이번에 지원할 학생들이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졸업한 선배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하튼 이 바쁘신데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학교를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실 2026학년도 입학 전형 안내인데요. 정문정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학교를 들어와서 어떻게 취업을 나갈까가 제일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입학에 대한 거 먼저 안내해 드리고 나머지는 재학생과 졸업한 학생들에게 질문을 직접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원서 접수 기간은 10월 20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서 접수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오시면 헬로우 GSM이라고 재학생들이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고 있는 저희 인터넷 원서 접수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원서 지원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학교 담임쌤들한테 광주 소마고 원서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하면 담임쌤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원서 작성하시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류 전형 합격자 1차 합격자 발표는 10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합격생들을 상대로 역량검사를 저희가 치르게 됩니다. 이게 10월 31일 금요일 오후이고요. 11월 1일 날에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면접 치르도록 하고 최종 72명을 선발해서 11월 5일 날 최종 합격생을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제 입학 전형에 대해서 학과별 모집 정원입니다. 저희 학교가 소프트웨어 개발과, 스마트 IoT과, 인공지능과 이렇게 3개 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베디드과 2개 있다가 지금은 3개가 되어 있고요. 한 학급당 18명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2개 학급이고요. 나머지는 1개 학급씩 총 4개 학급 72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유형별 모집 정원을 살펴보시면 일단 광주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 단위 모집입니다. 전국의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현재 3학년 재학생이면 전국에 어디 있던 학교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72명을 저희가 최종 선발을 하는데 일반 전형으로 64명, 특별 전형으로 8명을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 전형으로 인원이 더 많이 지원을 했거나 부족하게 지원을 한 경우 일반 전형에서 나머지를 다 채워서 전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종 72명을 선발합니다. 원서 작성하실 때는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어느 과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과는 최종 합격생 72명을 과 배정할 때 그때 사용이 됩니다. 과별로 몇 명 탈락시키고 이게 아니라 최종 72명에게 과 배정할 때 이때에 학과가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전형은 저희가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과 점수가 있고요. 출석 점수가 있고 봉사활동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 정원 72명에 1.3배수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각각 전형을 비교하면 95명을 먼저 1차 전형에서 합격시켜서 95명이 역량검사와 신층 면접을 치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차 예를 들어 특별 전형에 탈락한 학생은 각각
각각 1, 2차 일반 전형에 다시 포함시켜서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전형은 1차 점수하고 2차 점수 합계로 마지막 72명을 선발합니다. 이제 점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게 교과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 산출이는 시험에 대한 거는 점수에 대한 거는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학교에 저희가 입학에 반영될 점수는 이미 끝났고요.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1학기는 자유학기제를 했기 때문에 학교마다 시험을 보지 않아서 성적 가져올 게 없고요. 2학년 1, 2학기 합쳐서 50%, 3학년은 1학기 때만 40%를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별 점수를 보시면 일반 교과가 180점입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 교과가 60점이고요. 이게 교과 성적입니다. 국영수, 사과, 음악미술, 체육, 정보, 한문 모든 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모든 점수를 저희가 다 추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으로 60점이 저희들이 할당을 할 건데요. 출석 점수가 30점, 봉사 점수가 30점입니다. 자, 여기 점수는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되고요. 이 비교과 영역은 9월 30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저희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저희들이 가지고 옵니다. 출석은 이제 미인정만 저희가 추출을 하는데요. 미인정, 지각, 결과, 조퇴 이거 3회면 결석 하루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석 하루당 3점 감점이 있습니다. 1, 2, 3학년 통틀어서 이렇게 추출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인정 지각만 하루다. 그럼 3회 미만이기 때문에 결석 하루로 환산을 할 수 없는 점수여서 결과 하루 정도는 지각 한 번 정도는 감점은 없습니다. 결석 하루당 3점 감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봉사는 1년에 7시간을 채웠냐 이걸로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이 봉사 7시간은 학교별로 교육과정 편성을 할 때 봉사활동을 학생들한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학교는 이제 1년에 7시간 정도를 했고요. 저희가 9월 30일자로 마감을 먼저 하기 때문에 2학기에 봉사활동이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학교에서는 7시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9월 30일이 안 돼 있어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 혹여 생활기록부 상에 봉사활동 시간 체크를 해 보시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생기부에 기록이 되면 이거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00점 만점으로 저희가 1차 전형을 선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차 300점 만점을 100점으로 다시 환산을 한 후에 50% 반영을 하고요. 2차 역량검사를 30%, 면접을 20%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입학 전형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 토크 콘서트 끝난 후에 혹시 질문이 있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학생, 졸업생 선배님들을 모셔 질문을 하고 답하는 토크 콘서트 시간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재학생 혹은 졸업생에게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질문을 받기에 앞서서 1학년 류수연 학생이 먼저 학교 생활에 대해 소개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소프트웨어 개발과에 재학 중인 1학년 류수연입니다. 우선 이렇게 많은 학생분들, 학부모님들이 저희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저희 학교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 시기 때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적성입니다. 학생분들이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하게 될 고민이 적성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 학교를 지원하기 전에 과연 개발이 제 적성에 맞을까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학교에 오기 전에 개발에 대한 공부는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 입학 시 주어지는 C언어 과제만 수행하고 왔는데도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었고 입학 과제에서
이해를 완전히 하지 못한 C언어 과정들은 저희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래밍 수업, 방과 후 수업으로 충분히 C언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전공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전공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함에 따라서 공부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공 공부를 혼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죠? 저는 현재 플러터를 전공하고 있는데 처음엔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하고 나서도 어떤 걸 공부해야 할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는 카카오톡처럼 학생들이 소통할 때 이용하는 디스코드라는 커뮤니티 앱이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를 사용함으로써 선배님들께 전공 관련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공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싶다고 연락을 해주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제가 전공 능력을 선배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함으로써 많이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과 이야기입니다. 저희 학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스마트 IoT과 인공지능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과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맥락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과가 달라도 배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고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따라서 공부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 선택에 대한 고민은 너무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1학년이지만 C언어 프로젝트, 전국 소프트웨어 마이스터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이디어 톤, 1학년에서 5명을 선정해서 간 유로 해커톤, 아이디어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젝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도 아직 1학년이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주어져 있어서 프로젝트 4개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프로젝트 기회 이외에도 디스코드 커뮤니티에 여러 대회 안내들이 올라와서 원하는 학생들은 자유롭게 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전원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딸이 밥은 잘 먹고 다닐까, 잠은 잘 잘까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저희는 기숙사 시설이 좋습니다. 저희는 보통 8, 9, 10, 11교시를 자습시간으로 이용하여 방과 후와 개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기숙사에도 자습실이 있어 공부할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저희가 학교 특성상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면 어깨가 아플 수도 있는데 저희는 기숙사에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학교는 급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처음 오고 나서 한 달 만에 5kg 정도가 찐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복구하려고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오게 되면 1학년 전체가 싱가포르에 가게 되는데요. 진짜 좋습니다. 또한 2학년, 3학년 때는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선정하여 일본, 미국에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해외에 가는 경험은 여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여러 시야를 넓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요소가 취업일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자리가 너무 기대되는 이유가 취업하신 선배들이 오셔서입니다. 저 또한 하고 싶은 질문이 너무 산더미인데 참석해주신 분들이 질문을 통해 저도 궁금증이 풀릴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생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개발과 1학년 유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받기 전에 저희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과에서 재학 중인 3학년 이승화입니다. 저는 공기업과 은행권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를 했고 현재는 하나은행에 취업을 성공을 해서 연수를 받고 최근에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졸업생 선배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계시는 박준서 선배님부터 차례대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광주은행 IT 기획부에 재직 중인 6기 졸업생 박준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 서명 인증팀에 근무하고 있는 6기 졸업생 김준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저 성남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고 5기생에서 졸업하였고 소프트웨어 개발과당은 노가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5기 졸업생 이현빈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IT 스타트업에서 앱 개발자와 웹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 들고 계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질문 없으시면 제가 먼저 박준서 선배님께 궁금했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곧 입사를 해서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은행의 IT 쪽으로 취업을 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현재 광주은행 IT 기획부에 있는데요. IT 기획부에서 정보계 개발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영업 지표나 이런 걸 영업점에 계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이나 아니면 앱 같은 걸 개발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뭐 카드나 리스크, 뭐 신용, 그리고 수신, 여신 이런 식으로 각자의 분야별로 맡고 있는 업무가 있어서 그 업무 관련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1학년 IoT과에 진학 중인 이찬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래도 선배님들은 저희보다 학교 생활을 훨씬 먼저 하셨으니까 더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있어 보면서 내가 만약 지금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이걸 조금 더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후회하는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수업 시간에 안 졸고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던 것만 열심히 했어도 됐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3학년 들어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1, 2학년 때는 굳이 이렇게 중요한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3학년 때 이제 취업 지원하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할 때 보니까 다 하신 말씀들이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이어가지고 저는 건강한 생활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1학년 때부터 약간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보다 보니까 이제 IT 쪽으로만 시야가 좁혀지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일반 교과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물론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일반 교과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 나중에 3학년 돼서 취업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일반 교과의 성적이 포함돼서 다른 은행권, 공기업들의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너무 나는 IT 쪽 개발을 할 거니까 이런 일반 교과, 국어, 영어, 수학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일반 교과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성적 다 챙긴 다음에 3학년 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넓혀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능반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기능반 소속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진로를 네트워크나 운영 이런 쪽으로 잡고 그래서 제가 1학년 2학기 때 자바 수업을 안 들었습니다. 안 들어서 나중에 이제 막상 이제 다른 진로로 조금 틀게 됐는데 개발 역량이 필요한데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떨어져가지고 좀 취업 준비할 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런 거를 좀 좁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넓혀서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1학년 때부터 뭔가 그래도 좀 본인이 메인으로 하고자 하는 걸 하나 정해서 이제 그것들을 좀 같이 밀고 나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는 게 가장 실력 상승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먼저 안 했을 일이라면 학교에서 이제 다들 노트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롤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자제력이 좀 약하면 할 수 있는데 많이 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기숙사에서도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롤토체스를 새벽까지 하다가 뭐 다음 날에 좀 수업에 졸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3학년이 돼서 취업을 준비하고 면접을 볼 때 면접 문제로 그런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뒤에 있는 친구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예전에 두나무의 코딩 테스트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수업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수업을 시원하게 자가지고 놓친 경험이 있어서 이제 수업을 최대한 자지 않았으면 좋겠다, 게임 안 했으면 좋겠다 정도가 이제 안 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 거는 사실 학교에서 돈이라든지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좀 뭐든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게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이게 졸업하고 나면 조금 후회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니실 때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뭐든 다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재학생분들도 있지만 지원하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 공부하면 IT가 전 세계에도 많이 다 필요한 역할이다 보니까 해외 취업으로도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개발하다 보면 종종 마주치실 텐데 오류 같은 게 한국어 블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영어 블로그 보면서 어느 정도 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어서 영어 공부를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더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재학생 질문을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 지원하고 싶으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중에서 질문 과 말고도 지금 세 과 있는데 일반과가 수업을 말씀하셨잖아요. 성적이 낮으면 그 일반과 수업은 따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과목. 저희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국가에서 지정한 이런 교육과정은 동일하게 이수를 해야 되는데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저희 학교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의 수업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도로 국민공통 기본 교과처럼 보통 교과도 편성은 되어 있는데 좀 최소화해 놓은 상태고요. 동일하게 이수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되고 1, 2, 3학년은 전반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보통의 교과도 저희가 보통 교과라고 표현을 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교과들은 거의 1학년과 2학년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과목에서 자습도 자기 스스로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일반 고를 일반 과목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자습이라기보다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수업에 따른 이제 평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평가의 지침과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죠. 그거에 따라서 학습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예.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 마이스터고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것과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했을 때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혹시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처우라든지 업무에 이런 다른 점이 이런 게 있는지. 지금 저는 현재 광주은행 재직 중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졸자와 딱히 말하자면 호봉 말고는 따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졸자 같은 경우는 남자 성인의 경우에는 대학교 4년하고 군대 2년까지 총 6년 기간 동안 이제 호봉을 더 인정받는 것뿐이지
그거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진급 면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0살 때부터 경력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분들은 26, 27살 때부터 경력이 인정이 되는 경우다 보니까 진급 면에서도 저희가 경력 인정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같은 저희가 26살이 되어서도 6년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은행에서도 대학교를 야간 대학이나 이런 걸 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재직자 전형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면 등록금이나 이런 필요한 학비들을 다 지원해주는 식으로 굉장히 대학교 가는 걸 또 장려하고 있어가지고 대졸자와 저희는 그렇게 차별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호봉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다른 그런 면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원 같은 경우도 광주은행 측과 똑같이 같은 나이에서 고졸에서 취업해서 그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것과 대학교 4년의 경력을 쌓은 것과 비교를 하자면은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 더 많은 고졸 전형 분들이 연봉이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 막 고졸 전형이라서 얘는 실력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차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회사 측 입장에서도 너는 막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마이스터고라는 데 나와서 이렇게 취업을 하다니 대단하다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는 시선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교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학점은행제나 독학사를 이용해서 학점을 채우고 학사학위를 따서 학사 편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학점을 어느 정도 채워서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아니면 일반 대학교라든가 편입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먼저 취업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대학교 진학이 안 된다? 이거는 좀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도 이제 고졸 전형분들 많으신데 선취업 후진학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지금 학사 학위도 이제 수료하시고 이제 대학원도 가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런 대학 진학 쪽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이랑 공공기관은 이런 호봉에서라든지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근데 제가 다니는 아마 재학생분들이 많이 가실 회사는 IT 사기업류로 많이 갈 것 같은데 요즘 뭐 SNL 이런 데 보면 막 홈택스, 마라탕웨이 이렇게 영어 이름 부르면서 하는 회사들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는 사실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대학교를 나오는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저는 한국어 이름도 잘 모르고요. 그냥 오로지 나이랑 그 어느 정도 직책이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사실 뭐 대학을 나오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오든 업무적으로나 딱히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취업은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취업 가능한가요? 취업률. 지금 학교 여기 들어오실 때 브로셔 한 장씩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취업률은 조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취업률을 산정하는 시기에 따라 몇 프로인가 약간의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은 저희가 여기 몇 년? 4월에 했기 때문에 그 졸업한 시점의 취업률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3월 3, 4, 5월까지 추가로 취업을 한 경우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수치고요. 저희들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더라도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연결이 계속 되어 있어서 취업을 소개해주고 취업처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부장님 추가 설명? 취업률 말씀. 저희가 이제 강주가 취업 시기가 조금 늦거든요. 되게 다른 시도에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3학년 10월 1일 이후에 그러니까 3분의 2 수업이 지나야 취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도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3학년 아이들이 취업 나가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공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12월 말까지 진행이 돼서 그때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졸업할 때까지 저희가 1월 6일, 그러니까 그 전하고 다르게 1월 달에 졸업을 해서 학교에서 취업률은 1월 6일 기준으로 많이 1차적으로 내고요. 그 다음에 4월 취업률은 이제 내는데 1월 달에 취업률 내고 그 이후에는 정확한 취업률은 저희가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취업한 1월 6일까지 취업을 못한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아이들하고 연락을 해서 어디에 취업했는지 파악한 다음에 집계해서 지금 나온 취업률을 지금 표시하고 있고요. 졸업할 때까지 취업을 못하거나 안 하고 이렇게 졸업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우선 본인들 눈높이하고 맞지 않아서 개발회사를 안 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을 준비했는데 12월 말까지 합격을 못해서 계속 공기업을 준비한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애들이 사용하는 디스코드를 통해서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 뭐 고졸채용 학교장 추천 전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학교로 졸업자 중에서 이렇게 채용을 해가 나오는 경우는 그 아이들 컨택해서 이후에도 취업을 할 수 있게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질문 또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GSM 1학년 재학 중인 김지유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학교에 지원하기 이맘때쯤에 이 학교에 적성이 맞는지 알 수 없어서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요. 이맘때쯤에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적성이 맞는지 어떤 활동을 해야 적성이 맞는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거 대답을 아니면 졸업생이? 우선 저 같은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사이버 보안을 전공을 하였고 이 사이버 보안 전공을 시작하는 시점이 2학년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무엇을 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C 언어랑 자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념을 먼저 익히고 이제 슬슬 이거를 응용하면서 활용하면서 다른 언어는 뭐가 있지? 이걸 활용해서 뭘 할 수 있지? 라는 거를 생각하는 단계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찍먹을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분야들을 다 얕게라도 조금씩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적성이 뭔지 파악을 하고 이제 그 전공을 쭉 밀어간 케이스인데 보통 막 여러 개의 얕게 지식을 알고 있으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IT 분야에서는 서로 어느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전혀 다 다른 분야들이 아니고 어떤 부분들의 교집합으로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IT 분야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얕게 다 공부를 해보면은 이렇게 적용되는 거는 여기서 좀 비슷하게 적용이 되네?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되게 여러 가지 전공에 대해서 기술을 탐구하고 공부한 다음에 나한테 적성이 이게 좀 맞네? 싶은 생각이 들면은 그걸로 밀고 나가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 신입생분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좀 마이스터고라 해서 괜찮아 보이고 이제 컴퓨터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좀 들어오고 싶은데 뭔가 이제 내가 적성에 맞는지 아직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 학교랑 잘 맞는 적성이라고 하면은 뭔가 본인이 평소에 상상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그 상상한 거를 약간 실체화를 시키고 싶다던가 이제 그러한 좀 욕망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뭐 문제 같은 걸 풀다가 막혔을 때 막혔거나 틀렸을 때 막혔다 틀렸다고 스트레스를 받을 게 아니라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좀 이제 깊게 사고하고 좀 그거를 좀 더 깊게 탐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좀 있으면은 학교 적응하거나 이 개발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우리 학교와 되게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반면에 우리 학교에 절대 오면 안 되는 사람이나 우리 학교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좀 어떤 애들은 오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짧게 말하자면 일단 혼자서 뭔가 이제 학습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솔직히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왜냐면은 재학생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자습하는 시간에 이제 약간 이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지 못하고 뭔가 이제 그 시간을 자거나 뭐 이제 뭘 할 줄 몰라서 이제 허튼 걸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제 이러면은 계속 뒤처지고, 그럼 이제 나 학교에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친구들을 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능력들을 좀 키워서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더 없으실까요? 혹시 아이가 좀 성격이 내성적이면 이쪽에 아이가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고 이렇게 좀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면 혹시 이쪽에 적응을 못할까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어떨까 싶은데. 네. 이제 제가 1학년 때 벌써 한 4년 5년 된 것 같은데, 제가 1학년 때 이제 저희 같은 반에 이제 엄청 소극적인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신입생들 모여서 이제 비전 캠프라는 걸 하는데, 그때 자기 소개를 못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소극적인 친구였는데 이제 다들 잘 챙겨주고 이제 다들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친해져서 이제 뭐 밴드부에서 보컬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좀 소극적이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 같이 단체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오히려 내성적이나 소극적인 친구들이 이제 이런 컴퓨터를 이제 많이 들고 또 개발에 좀 몰두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이런 이제 IT 쪽에서는 그런 게 오히려 좀 장점으로도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소극적이셨던 분이 지금 현재 저희 광주은행 한살 미 선배님이신데, 같이 회식하거나 이럴 때 보면 진짜 소극적이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말도 너무 재밌게 잘하고 사회생활도 한번 배울 점이 진짜 많은 형이어서, 그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소극적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기숙사 생활 하다 보니까 안 친해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자연스럽게 다 친해지고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다 친해지고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컴퓨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준화가 있으면 내 아이가 중이면 그 이상을 알아야 아기가 또 수업 듣기가 편하나요? 아니요. 저는 그 다른 친구들은 전에 오기 전에 C 언어랑 막 파이썬 이런 걸 해봤는데, 저는 그런 걸 하는 줄 모르고 파워포인트, 엑셀 뭐 이런 걸 배워서 왔거든요. 아예 정반대 그걸 배우고 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 C 언어 할 때 막 프린트 F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하나도 모르고 완전 거의 하위권 그 자체였죠, 1학년 때는. 근데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걸 당연히 아시기 때문에 그만큼 보충 수업을 더 해주시거나 그러시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진짜 저만큼 완전 아래 중에 아래여서도 와서 열심히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궁금해하시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데, 이런 교과를 준비할 만한 학원이 맞춤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르겠지, 시작일 거야, 이걸 베이스에 깔고 저희가 차근차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졸업생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이제 채용이 돼서 회사의 현장에 나갔을 때
굉장히 많은 업무들과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학교에서 3년간의 전문 지식을 배운 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그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어느 정도 깊이로 배워서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이 그 채용 관련해서 실제로 하는 업무들과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목들의 그런 양이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거 여쭤보신 거 맞으시죠? 일단 지금 제가 은행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한국에서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좀 해외에서 오히려 유명한 그런 생소한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아예 프로젝트 해보지도 않아서 처음에는 좀 괴리감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모든 그런 과목, 그러니까 컴퓨터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그런 조금의 량을 이렇게 조금씩 배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개발하고 있을 때도 SQL문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 배워서 그럴 때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100%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만큼 이걸 활용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업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과정을 바탕으로 조금의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약간 접근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IT 쪽은 서로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도 다 물론 연결의 접점이 있어서 이런 베이스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학교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거는 더 공부할 수 있게 자습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그에 맞는 방과 후 학습도 있어서 이제 더 보충을 해서 저도 했었는데 이제 실무에 와서 보니까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과 실습한 게 실무에 똑같이 적용되냐는 아니긴 하죠. 그래 실무는 좀 더 윗단계인데 그래도 기본 베이스로 놔두고 이해하기는 충분한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학교에서 3년 동안 과목 다 성실하게 듣고 혼자 공부하고 싶은 기술을 다 공부하면은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는 적어도 학사급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중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배우는 거랑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현업이라는 게 이제 어떤 대학을 나오든 어떤 걸 듣든 이제 수업이랑 100% 매칭이 되진 않는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는 뭔가 이제 이 학생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언어가 있으면은 그 언어를 이제 쭉 올리고 마스터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지식들을 학교에서 배우고 이제 본인들이 자습 시간에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전공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쌓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쌓아 올렸을 때 실제로 이제 그런 포지션이나 그런 이제 업무 능력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될 테니까 회사에서 이제 그러한 이제 자신이 공부했던 걸 쓰고 이제 이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교집합이 있어요. 그런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과 또 얕게 배운 지식들로 이제 교집합 되다 보면은 이건 이랬고 그럼 아마도 이거겠다 이런 식으로 좀 추측이 될 때가 많아서 업무할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게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도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이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들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지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저희 학교는 약간 프로젝트나 실습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업에 나갔을 때 사실 크게 딸린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그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오히려 더 약간 소프트한 스킬들이 길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 더 빠른 앱을 만들고 더 좋은 앱을 만들어야 돼 라는, 제가 앱 개발자라서 그런 생각이었다면 회사에서는 조금 더 유저에게 좋은 앱을 만들 수 있고 유저가 느끼기에 편안한 앱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교집합에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신 거? 네. 저 없으신 것 같아서 하나 이야기하자면 지금 남성분들이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남자라면 아무래도 20대 초반에 다들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군대 하는 걸 되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대체복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더 다니면 해방됩니다. 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군대 안 갑니다.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학생들이 지금 졸업생이 오니까 우리 재학생들이 졸업생이 오니까 질문이 많았는데요. 학생 학부모님들 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제가 원래는 이제 저희끼리 입학 설명회를 해도 되는데 우리 졸업생들이 또 우리 학교를 경험해본 친구들이 와서 하면은 이렇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졸업생들을 모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안 그러시나요? 네, 저희 학교에서는 그냥 말할게요.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졸업생들 말한 것처럼 학생들이 프로젝트라든가 전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저희 선생님들도 다양하게 계속해서 교육 과정을 바꾼다거나 교육 활동을 바꾼다거나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 학교를 한번 자녀분들을 보내고 싶다 하시면은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